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도 오늘 여러분들 보신 장 중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 진짜 멀미 납니다. 멀미 나요. 엄청난 멀미 날 것 같은 등락을 보여줬는데,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실적에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모멘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우리가 추가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자회사들에 대한 상장, 이 자회사들의 상장이 이제 슬슬 가시권에 진입을 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으면서, 그리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카카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조금 뭔가 오바이트 할 것 같고 멀미가 날 것 같아서 종목이 좀 움직인다라고 해서 매도를 하거나, 혹은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이제 목표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조금 뭐 소폭 하회를 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 그 잠깐 못 미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못 미쳤어도 YY 기준으로 40% 이상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엄청난 성장하는 이 종목을 고작 목표가 좀 못 미쳤다고? 목표가 뭐 낮게 잡아서 그것도 못 미친 건가요? 목표가 다소 높게 잡혀서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목표가 높게 잡혔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대감이 좀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자, 어쨌든 뭐 어제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가 반드시 왜 보유를 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도 한번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최고가를 46만 3천원을 찍고 오늘 장 중에 마이너스 4.4%까지 뺐다가 종가를 1%로 마감을 했다. 와, 진짜 토 나올 것 같아요. 토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엄청난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짜잘한 어떤 캔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모멘텀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야 될 길이 더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걸로 굳이 그렇게 막 일희일비할 필요는 굳이 없겠죠. 자,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면요, 외국계에서 계속 매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까지는 외국계 창구가 어떤 창구에서 매수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메릴린치가 좀 사 들고 왔네요. 메릴린치가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사왔어요. 맥커리도 좀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거래원,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 거래원에 따라서 외국계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성향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좀 초단타적인 매매, 그 다음에 뭐 JP모건도 약간 단기적인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HS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프로그램 매매를 좀 하는 경우가 있고, CL 쪽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성향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수급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외국계 창구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중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이 좀 외국계 창구와 기관계 창구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외국계 창구에서는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포트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카카오의 리포트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다시 뛸 준비하고 있는 주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의 4분기 예상 매출액이 1조 거의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더 상승을 보여주는 추세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1320억 원대로 66%대, 그렇죠? 영업이익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6%, 40%라는 엄청난 두 자릿수의 고성장률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카카오의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카카오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IPO죠. 지금 우리 이제 올해 2021년이죠. 자꾸 이게 해가 바뀌어도 저는 아직 작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올해 IPO 공모가 한 최근에 3년 연속 이제 급증을 할 거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3, 4조 원대의 엄청나게 이 대여급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한 8조 원 이상으로 좀 지난 한 2017년도에 이어서 좀 최대 규모의 어떤 공모 IPO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을 종목들, 기업들, 대여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도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뭐 삼성전자, 현대차만 끌어올리고 카카오만 끌어올려가지고 코스피가 3200, 3300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신규 상장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고 또 몸집을 그만큼 키워서 코스피의 전체적인 수치를 한층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대기 중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나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이제 IPO 가시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기업 가치들이 지금 현재 이런 가치보다도 더 실제로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더 껑충 뛰겠죠. 뻥튀기가 되겠죠. 물론 시기적인, 그러니까 때를 좀 잘 타야 되죠. 때를 좀 잘 타야 또 빠지지 않고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E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다음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페이지, 이런 거 다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좋은 어떤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장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제가 자꾸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현재 주가가 45만 원 정도 되죠. 45만 7,500원에 머물러 있는데, 증권사에서 어제 기준으로 발표한 목표가만 하더라도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기준 시점을 2020년에서 이제 2021년으로 변경을 하고, 카카오페이의 지분 가치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떤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같이 계산을 해서 밸류를 좀 재평가해 보면 목표가는 50만 원대 중반까지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타겟을 2021년 정도로 보고 있는 타겟이고, 현재 기준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인데, 여기서 프리미엄을 좀 더 받거나 혹은 2022년이나 3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60만 원 이상 때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의 종목들은요, 이때도 많은 분들이 곡소리 많이 내셨죠. 카카오 어떡하나요? 저 물린 건가요? 이거 어떡하나요? 팔아야 되나요? 한강 가야 되나요? 뭐 기타 등등. 그쵸? 결국에 그런 분들 지금 다 민망하듯 눈물 쏙 닦고 지금 즐기고 계실 겁니다. 그쵸? 아무튼 결국 이런 좋은 기업은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기존에 계속해서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중간에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되더라도 주가의 영향을 이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이제 부합할 수 있는, 적합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라는 거. 그래서 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 종목은요,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신경 쓸 거 없이 결국에 그 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그래프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놔라.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년 두 자릿수의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두 자리예요. 금액이 이렇게나 커지고 있는데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에 2022년이면요, 영업이익만 벌써 1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심지어 19년도만 하더라도 2천억 원대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4,500억 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2022년을 1조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보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말 다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카카오만 몰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카카오에만 몰빵을 했다 그러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종목들로 같이 좀 병행해서 계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저런 종목들도 좀 한번 좀 살펴보고 시장 이야기를 추가적으로도 드릴 텐데요. 다음 우리 파트 2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같은 시장, 제가 왜냐면 지금 더더욱이나 현재 시장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아쉬워요. 너무 많이 아쉽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같은 시장, 특히나 어제 오늘 같은 시장 공포 떨고 계신 분들 지금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현대차 같은 걸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결국 지금 단가,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차트를 딱 보면요, 지금 현재 이 단가, 어디서 샀으면 대박이었을까? 어디 대비 지금 몇 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그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기를 보고 계시겠죠? 그쵸? 와, 여기 대비해서 몇 배야? 이때 샀으면 대박이었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와중에 중간에 여기에서 못 샀던 분들도요, 심지어
10만 원 중후반대까지 올라왔을 때 시세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몇 달 안 됐다고요. 이때도 우리도 계속 보유하고 있던 어떤 그런 시간대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시간대에서도 지금 샀어도 대박이었네. 뭐 완전 엄청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이때 샀더라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57%입니다. 57%. 여기 저점에 사신 분들은요. 자, 여기 저점부터 매입하셔서 지금 종가까지 보시면 대략적으로 300%예요. 그쵸?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기회인 건데 여러분들은 기회가 다가오는 걸 항상 무서워하고 뒷걸음질만 쳐요. 하락을 하면 망했다. 그냥 맨날 망했다. 곡소리 내고. 그렇죠? 그건 이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시장이 정말 좋지 않고 앞으로 뭔가 주식시장에서 대규모의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당장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식 지금 안 파는 게 손해다. 이런 시장이면은 모를까. 건전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빠른 템포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좀 약간 악성 매도가 아니라 건전한 차익 실현이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니까 개인들이 계속 받아내주니까 메이저들은 그 자리에서 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게 너네 한번 엿먹어봐라가 아니라 차익 실현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 그러면 건전한 조정인데 이런 건전한 조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겪고 계시냐는 말이죠. 계속 무섭다고 뒷걸음질 치고 그러다가 뒤통수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목들이 지금 당장에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해서 현대차가 예를 들어 카카오가 뭐 문제가 생겨요? 기업에 문제가 생깁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당장 문제가 생깁니까? 카카오 지금 이거 문제 생겨요? 여기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40만 원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카카오 기업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까? 두 자릿수 성장세, 성장률 이거 기록했던 거 이게 지금 뭐 다시 뭐 도로 뭐 어떻게 된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는 기회가 올 때마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도 이런 자리부터 편입을 했던 거잖아요. 1차로 편입. 그렇죠? 이런 데서부터 기회가 왔을 때, 조정 나오는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수익 실현 좀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시 기회가 오니까 계속 잡아라 얘기하다가 또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들은 결국이 지나고 나면은 이런 게 다 기회예요. 지금 당장에 조금 이렇게 빠지고 힘들어. 미치겠다. 역배열이네. 큰일 났다.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이 가야 될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주가가 크게 빠지면 기회라고요. 기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게 매매를 하거나 하지 말고 혹시나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이 있더라도 손절을 조금 더 넓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고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는 거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 굳이 요즘 같은 시장에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부터 지금 수익 실현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제일제당 우리가 벌써 정배열 시도한 데부터 이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지금 실현한 게 아니고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이제 오픈해드린 거 VIP 회원님들의 주력 종목 중에 하나였던 우리 CJ ENM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벌써. 그렇죠? 이런 것들. 삼성엔지니어링 제가 공개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종목. 그렇죠? 나머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중에서 벌써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벌써 또 7% 올라가고 이런 거를 기회가 왔을 때 잡자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기회잖아요. 기회. 지나고 나면 다 기회라니까요. 근데 기회를 자꾸 위기라고만 생각하고 양봉에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목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차익 실현이 다소 좀 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해온 주도주가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로 인해서 올라왔으니까 대형주의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 당연히 지수가 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갈 때는 가는 놈만 가는데 근데 빠질 때는 이제 시장이 왜 빠지는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옆에 있는 다른 중소형주까지도 같이 매도가 나오면서 그렇죠? 하락을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홀딩 전략은 너무 좋다. 근데 비중 추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이 살짝 더 나오면 그때 돼서 비중 추가를 좀 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기존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뭐 현대약품이라든지 앞타운사이언스, 소룩스, 대한해운, 명문제약 뭐 이런 종목들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시가 밑으로 해서 충분히 접근을 해도 될 만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도 CES에 참가하면서 또 괜찮은 지금 정배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냐? 이런 정배열 시도돼서 횡보를 보이다가 불기둥 이후에 거래 없는 하락. 자, 잘 보시면 CJ 제일제당이에요. 제일제당 딱 그쵸?
정배열 이후에 횡보하다가 거래 터지고 거래 없는 잠깐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고 있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이고 기업 자체도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기업으로 매매해야 되는 거 맞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이제는 불기둥으로 돌파를 했으니 지지를 삼아줘야겠죠. 저항을 돌파하려면 지지 삼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시세는 상승했던 시세를 다 반납했음에도 거래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단가 대략적으로 19,500원 부근, 내일 아침에 이제 오늘 시간에서는 뭐 크게 시세가 없으니까 19,500원 부근에서 한번 잡겠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단기 스윙 패턴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기존에 이제 요즘에 인증이 많이 없는 게 우리가 단기적인 종목들은 뭐 손절도 하긴 하죠. 뭐 손절을 할 것들은 또 합니다. 손절을 할 건 하는데 그밖에 우리가 이렇게 주력 종목들로 계속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대차 46%, 삼성전자 60%, 한국전력 23%, 현대차, 카카오, 글로비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만도 121%, 막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도가 없으니까 수익 인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진짜 50% 이상, 100% 이상 수익 나면 그때 시원하게 오픈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약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믿거나 말거나 하죠, 사실. 대신 VIP방에 오시는 대로 지금 다 이런 종목 사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반드시 좀 같이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박앤세일이 들어온다 했죠. 위기를 기회로 잡자라고 했죠. 지금 시장 조정 나오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위기를 느끼고 있고 공포를 느끼고 있죠. 저는 기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제가 전환을 시켜 드릴게요. 오셔서 같이 좀 준비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주말이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오픈을 좀 해드리니까 많이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값 혹은 하루에 담배 한 갑 정도만 투자를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리딩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